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TF, 채권 ETF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채권 ETF인데 제 주위나 많은 분들이 미국 장기 채권 ETF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시고 또 그래서 최근에 미국 장기 채권 ETF를 굉장히 많이 투자했는데 또 예상 밖으로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많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이제 손실이 많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트럼프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그랬었고 그러나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어떤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자 제로 베이스에서 단타 치는 거 말고요. 단타 치는 거 말고 좀 한 1년 이상 정도 들고 가시는 채권 투자로 그러니까 보유를 하면서 정석으로 채권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한국 국채가 좋은지 미국 국채가 좋은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간단히 비교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채권 투자는 원래 단타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워낙에 이제 긴 듀레이션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금리 차익을 하다 보니까 이번처럼 단기적으로 예상 밖으로 많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건 간에 주식과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우리가 시간 가치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자문사에 오시거나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런저런 채권 투자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채권은 기본적으로 한 1년 이상 보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접근하십시오 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호흡으로 보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최근에 설령 약간 좀 금리가 떠서 긴 채권 투자에서 손실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좀 더 편안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게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채권 이자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 부분 회복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근에 상황이 트럼프 이슈 때문에 이제 뜬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채권을 투자할 때는 보면은 결국은 어떤 정치적 이슈는 단기적으로 미치고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한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탈한 이슈로 시장이 수렴되려고 하면 일정한 시간, 투자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채권을 가지고 한 1년 이상 정도 보면은 단기적 이슈에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본적으로 한 1년 지금부터 한 1년 이상 뭐 한 1년, 2년 이렇게 투자한다고 했을 때 한국 채권 ETF가 나을지 아니면 미국 채권 ETF가 나을지 제가 이전에 비슷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결론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제가 한국 채권 ETF 더 좋다고 하겠죠? 그러면 한국 채권 ETF 중에서는 또 어떤 ETF를 투자하면 더 좋을지 뭐 이런 수익 관점에서 어떤 ETF를 더 좋아할지에 대해서 오늘 좀 ETF의 성과와 또 금리 움직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자료는 저희 회사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가져온 거라서 여러분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위에다가 다 좀 한글로 다시 좀 표현해 놨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어떤 걸 비교해 놨냐면요. ETF 5가지를 비교를 했어요. 맨 위에는 일단은 아까 여기 흰색으로 제가 흰색 글씨로 표현한 거 이건 한국의 단기, 중기, 장기 채권 ETF의 성과를 비교를 했고요. 기간은 22년도 말부터 해서 최근까지 오늘 10월 30일이죠. 1년 10개월 정도의 ETF의 누적 성과입니다. 그래서 미래세 타이거 3년짜리 채권과 그리고 에이스 한국 10년 국채 ETF와 KB 라이즈의 30년 국채 이넨스 ETF의 성과와 그러니까 한국 국채의 단기, 중기, 장기 채권의 지난 한 1년 10개월간의 퍼포먼스와 그리고 또 두 가지 4번, 5번은 뭐냐면은 여러분 TLT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TLT 성과를 밑에 4번을 비교를 했는데 요 TLT 성과를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봤어요. 뭐냐면은 4번의 TLT 성과는 뭐냐면은 달러로 그러니까 TLT 성과를 미국 상장돼 있는 걸 달러 성과로 이제 TLT를 계산한 거고 우리가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국인 입장에서 미국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환율 변동 움직임도 우리가 투자할 때 감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5번 차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국인 관점에서 미국의 TLT 투자를 했을 때의 성과를 측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투자 수익을 원화로 환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먼저 기간은 작년 연말이니까 여기 뭐 22년 12월 29일이지만 그냥 작년 1월 달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 보면은 먼저 자료를 보실 때 여기 프라이스 체인지가 있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토탈 리턴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 숫자가 1년 10개월간의 성과가 차이가 날까요? 프라이스 체인지와 토탈 리턴이 예를 들면은 미래 타이거 국고채 3년에 1년 10개월 동안 가격 변동은 한 2% 됐대요. 그리고 KB 라이즈도 가격 변동 14%고 그리고 TLT도 미국의 달러 기준으로 그냥 마이너스 8%였는데 근데 토탈 체인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프라이스 체인지가 국고채가 2.19인 반면에 토탈 리턴은 거의 한 8% 육박하죠. 7.97. 그리고 예를 들면 KB 라이즈도 14% 프라이스 체인지는 14%였는데 토탈 리턴은 무려 24%죠. 그리고 미국에 여기 보면은 지금 TLT 달러로 계산한 게 마이너스 8%였는데 토탈 리턴으로 보니까 2%밖에 안 깨졌잖아요. 아마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프라이스 체인지 여러분이 ETF 투자를 하면 ETF 가격 움직임만 갖고 측정한 거고 근데 ETF 투자에 뭐 또 받아요? 뭐 받죠? 배당금 받잖아요. 그죠? 채권 이자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거예요. 뭐냐? 채권 투자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속성을 다 들여다봐야 된다. 뭐였죠? 첫 번째, 이자 수익. 이건 시간 가치다 말씀 제가 드렸어요. 그죠? 이자 수익과 그 다음에 가격,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움직임을 보는데 지금 여기 프라이스 체인지라는 거는 여기 아까 가격 움직임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ETF 투자할 때 가격 움직이는 거는 그냥 자본 손익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채권 투자할 때는 항상 이자 수익까지 같이 합산해서 여러분이 투자 수익을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토탈 리턴은 이런 이자 수익까지 합산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통 야후 파이낸스 같은 데에서 ETF를 검색하면 이 가격 체인지밖에 안 보여요. 근데 실제 여러분 투자를 하면은 배당까지 받은 것까지 합산해서 성과를 계산해야 정확한 성과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이렇게 누적 토탈 리턴으로 지난 1년 10개월의 성과를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다시 한번 보죠. 일단 맨 위에 3년, 10년, 30년짜리 이렇게 돼 있는데 성과가 지난 1년 10개월 동안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 1년 10개월 동안에 프라이스 체인지와 토탈 리턴 성과 차이가 꽤 많냐죠. 예를 들면은 30년 국채 같은 경우는 여기 KB 라이즈의 30년 국채 이넨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1년 10개월 동안 14% 올랐는데 토탈 리턴은 24%래요. 그럼 이 얘기는 뭐죠? 뒤에 이자 수익 내지 배당이 한 10% 붙었다는 얘기고 한국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로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이런 이자 수익 부분이 계속 쌓여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그 버퍼가 돼주고 또 장기적으로 누적적으로 더 이렇게 약간 스노볼 이펙트가 더 강화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만약 여러분이 단타로 친다면은 이자 수익이나 배당 수익은 여러분한테 안 들어오겠죠. 즉,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적어도 한 1년 이상 정도 투자를 하셔야 이러는 게 어떤 내 투자의 어떤 버퍼 내지 추가 수익 형태로 존재를 할 수 있다. 그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지난 1년 10개월 동안에 타이거 국고채 3년 같은 경우는 한 러프하게 한 8% 나왔죠. 1년 10개월 동안에 8%면은 예금 안 되나요? 국내 대충 이게 연으로 환산하면 8% 넘는 거니까 그죠? 연말까지 가면은 단순히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연 4% 정도 예금 이자만큼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에이스 10년 국고채 ETF 같은 경우는 가격이 7.9가 올랐고 토탈 배당까지 합친 걸로 11.3%니까 거의 어떻게 해요? 거의 한 5%가 넘죠. 단순 계산해도 5%가 훨 더 넘는 거고
KB 라이즈 30년 같은 경우는 24% 났어요. 물론 동구한 동안에 한국 금리가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은 ETF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은 금리가 내려야 되나요? 올라야 되나요? 어떻게 해요? 뭐 아실 텐데 채권 가격은 금리가 내려야 오르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난 한 1년 10개월 동안 한국 국채들이 성과가 났다는 건 동구간 동안에 작년 1월 달보다 현재 금리가 더 내렸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같이 금리가 내렸는데 단기 채권과 위에 보시면 3년, 10년, 30년인데 이렇게 성과가 단기 예를 들면 3년짜리는 한 8% 났는데 긴 건 24% 났잖아요. 이 차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차이 나죠? 듀레이션이 길어서. 그죠? 긴 채권일수록 수익이 더 낮다는 거죠. 즉, 지난 1년 반 동안에 한국 금리가 내렸고, 그 내린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긴 채권의 성과가 더 많이 났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증명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구간 동안에 TLT 성과 한번 볼까요? TLT. 우리가 정말 TLT 많이 하잖아. 우리가 좀 표현이 그런데, 우리 한국 국채는 좀 무시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성과를 한번 볼게요. TLT 볼게요. 달러로 반털 TLT 보니까, 지난 1년 10개월 동안에 배당까지 포함해도 마이너스 2% 깨졌네요. 그러면 미국의 한 20년짜리 채권이 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어떻게 되죠? 금리가 안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23년 1월달 대비 지금 별 차이 약간 금리가 오히려 살짝 오르거나 비슷한 레벨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여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한국인 입장에서 미국에 투자했으면 그나마 돈을 좀 벌었어요. 왜? 지금 보니까 한국사, 그러니까 TLT 투자한 거를 원화로 환산해 보니까 한 6.7% 플러스네요. 그건 뭐냐면은 무슨 뜻이죠? TLT만 투자를 했으면 한 살짝 한 2% 깨졌는데 원화로 환산해 보니까 6.7% 났다는 얘기는 뭐죠? 동구한 동안에 달러가 원화보다 한 8% 정도 강세로 갔기 때문에 환차 이익을 8% 얻어서 2% 깨진 걸 메이크업해서 플러스 6% 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에 뭐 해칭을 해서 미국을 투자하든 예를 들면 요거는 거죠. 예를 들면 TLT를 달러로 보인다는 건 마치 국내 채권 ETF 중에서 국내 상장 ETF 중에서 미국의 TLT에 비슷한 장기 채권 ETF를 투자했을 때 해칭했을 때가 요 정도 성과가 나온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LTO 달러 원화로 되어 있다는 거는 해칭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투자했을 때 이 정도 성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쨌건 간에 해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국내 장기채보다 성과가 훨 더 부진하죠. 그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뭐 전반적으로는 지난 1년 10개월 동안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 꽤나 소홀하게 봤던 한국의 장기 채권 ETF가 성과가 상당히 좋다는 걸 볼 수 있고 다시 밑에 볼게요. 자, 한 1년 8개월 작년 1월 달부터 금년 10월 달까지 한번 보세요. 메뉴에 여기가 지금 24%가 난 KB 라이즈 30년 국채 ETF 이렇게 성과가 났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여기가 에이스 10년 한국 국채 ETF고, 그죠? 그리고 여기 하얀색 보이세요? 거의 일자로 보이잖아요. 그죠? 일자가 뭐예요? 한국 3년 국채 ETF.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단기 국채는 예금의 대안이 되십니다. 충분히. 보세요. 중간에 금리가 한국도 금리가 꿀렁꿀렁 됐을 거잖아요. 근데 3년짜리도 보면 거의 일자로 쭉 가잖아요. 근데 또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제가 미국 ULST 초단기 설명드리면서 한 5% 이상 나왔다 하는데 본인들 투자한 거는 그렇게 안 나왔다라고 가끔 가다가 저한테 또 질문을 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제가 보여드린 차트는 여러분 일반 보이 차트가 아니라 배당까지 포함한 토탈 리턴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토탈 리턴으로 모든 걸 계산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는 채권 ETF는 그 배당 락 이후에 보는 거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수익이 안 난 것처럼 보일 텐데 배당까지 포함한 차트가 이 차트라는 건데 어쨌건 간에 채권 ETF, 단기 채권 ETF는 이렇게 여기 하얀색처럼 3년짜리처럼 굉장히 스테디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하면은 한국에 보세요. 저 커서 따라오십시오. 한국의 3년, 10년, 30년짜리 이렇게 성과가 났다는, 그러니까 듀레이션 크기에 따라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 할 수 있고, 반면에 미국 TLT 요거는 만약에 그냥 요 밑에 맨 밑에 빨간 색깔은 말 그대로
그냥 TLT 성과입니다. 최근에 금리 떴잖아요. 그러니까 TLT 바로 이렇게 쫙 깨지죠. 거의 한 7, 8% 깨졌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TLT인데 여기 이걸 녹색이라 해야 되나요? 요건 뭐냐면은 한국인 입장에서 그냥 원화로 환산했을 때 TLT 성과입니다. 즉 요만큼 성과가 차이 나죠. 그건 뭐냐면은 요만큼 원화 대비 달러가 강세로 간 것도 요 성과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건 간에 한국 채권보다 성과가 부진했던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중에 성과가 제일 높았던 KB 라이즈 30년 국채 인핸스 간단히 한번 볼게요. 여기 제가 그냥 오늘 촬영하기 전에 그냥 그 스크린샷에서 운영 보고서 가져왔는데 항상 제가 이런 거 볼 때 여러분한테 제 수업 시간에도 항상 말씀드려요. 뭘 봐야 된다? 뭘 보여야 됩니까? 이런 거 볼 때 성과를 보시면은 된다 안 된다? 네, 성과는 보시면 안 돼요. 성과 보시면 안 됩니다. 뭐 제가 방금 전에 이거 24%니까 이건 엄청 좋은 거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성과를 보시면 안 되고요. 해당하는 채권 ETF의 캐릭터리스틱을 특징을 정확하게 간파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그럼 뭘 보셔야 되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원래는 세 가지예요. 뭐였죠? 첫 번째 신용 등급, 그죠? 두 번째 YTM 만기 수익률, 세 번째 뭐죠? 듀레이션. 요 세 가지인데 보통 요 채권 ETF의 운용 설명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국채에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따로 신용 등급을 따져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국채에 투자하는 건 이미 아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요런 운용 보고서에 YTM과 듀레이션을 뜯어봐야 돼요. 자, 볼게요. 어딨죠? 여기 있어. 맨 하단에. 여기 있네. 그죠? 자, 그러면 이 채권이 9월 말자로 YTM은 2.9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즉 1년 보유하면 한 3% 정도 나온다는 이자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듀레이션은 24.45네요. 듀레이션 24.45라는 뜻이 뭐죠? 이건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아실 겁니다. 듀레이션이 24.45란 얘기는 시중금리가 만약에 1% 내린다고 하면은 이 들고 있는 채권가 ETF는 24% 가격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다시 질문할까요? 지금 만약 미국 한국 국채금리 한 3% 전후하는데 1년 뒤에 한 2%까지 가면 이 채권 ETF의 투자 성과는 어떻게 되죠? 방금 얘기했으니까 24%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틀리셨습니다. 그보다 더 납니다. 왜 그렇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채권의 토탈 리턴 뭐 어떻게 했죠? 이제 기억나니까 토탈 리턴은 뭐였죠? 이자 수익 플러스 가격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가 1% 내리면 가격이 여기 이 계산하면 듀레이션이 한 24% 먹는 거고 여기에다가 1년을 뒀다 가정했으니까 그다음 뭐 보여줘? YTM만큼만 정확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게 한 2.9%가 더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예요? 대충 한 27% 정도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 가정입니다.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운이 나빠서 금리가 1%가 오히려 오른다고 합시다. 그럼 이건 듀레이션 긴 거니까 되게 크게 터지겠죠. 몇 프로 깨지죠? 성과가 가격은 무려 24%가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죠? 24% 손실을 보는데 그럼 1년 뒤에 금리 1% 떴다고 했을 때 이 ETF 투자했을 때의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마이너스 24%라고. 아니에요. 24% 아니에요. 1년 투자하면. 24%보다 손실이 더 작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년 뒤에 뭐가 있다고? 2.9%만큼 쌓여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설령 시중금리 1% 뜬다고 해서 24% 깨지겠지. 가격 24% 깨지지만은 뭐? 이자가 한 3% 버퍼가 들어오니까 21% 정도만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로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 그러니까 기술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어쨌건 간에 여기가 금리 내릴 때 1% 내릴 때 한 24% 정도 움직임의 어떤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채권 ETF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런 채권 ETF 언제 투자해야 된다? 금리가 내리게 예상될 때. 그죠? 되셨죠? 자, 요거 보고 자, 그래서 먼저 그러면 중요한 게 한국의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빨간색이 뭘까요? 빨간색이 이게 코리아예요. 코리아. 하얀색이 뭘까요? 하얀색이 USA입니다. 미국이에요. 자,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금리가 더 높았잖아요. 그리고 미국 금리가 이렇게 낮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23년도부터 초반부터 해서 뒤집혔죠. 제 유튜브 한 2, 3년 전에 보십시오. 제가 계속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제가 계속 미국보다는 한국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의 의미는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했고, 그 결과로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가면은 채권 ETF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 장기채보다 한국의 장기채 성과가 더 좋았잖아요. 그 이유는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 더 많이 내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좀 너무 긴 얘기라서 최근 1년 반만 또 볼게요. 보세요. 23년 1월달만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의 출발점이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한국 볼까요? 보세요. 미국 비슷하게 갔지만은 완전히 퍼져서 지금 한국은 3.1입니다. 반면 미국은 하얀색 볼게요. 같이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같은 10년짜리 채권이거든요. 출발은 같았는데 1년 10개월 전에 미국과 한국의 10년 국채금리 출발은 똑같았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단기적으로 한국 금리 미국과 좀 영향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이 된다 했는데 아니하다가 그 결과 한국은 같이 출발했는데 한 3.5 정도에 출발했거든요. 한국은 지금 3.1까지 내려왔고 반면 미국은 또 뜬 상황이죠. 4.2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건데, 자, 지금까지는 과거는 그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기조 유지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제가 전 시간에 숏텀으로는 매매하기에 미국 채권이 좋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적어도 1년 이상 보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이 좋니? 한국이 좋니? 저는 여전히 한국이 좋다 생각하고, 그럼 한국 중에서는 나 이왕 좀 약간은 중간에 변동성 있는 거 내가 감내할 자신 있어. 투자 수익 좀 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은 한국의 장기 채권 여전히 유효한 투자 테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